자, 이번 시간은 40페이지고요. 여러분,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이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도시 단위로 도시 계획이 있어요. 서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이 있고, 경기도 평택은 평택시 관할구역 단위로 평택시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죠. 네, 이 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 계획하고 장기 개발 계획하고 그리고 중단기 개발 계획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 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군 계획이 되는 거라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 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10년쯤 이후에, 20년쯤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이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지시하면은 그게 맞도록 이제 중단기 계획이죠. 중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실제로 정책으로 입안해서 생산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거야. 도시와 군 단위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과 군계획에는 장기계획과 중단기 계획이 있다. 그때 장기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합니까? 방향만 지시합니까? 방향만. 관리계획은 방향을 지시합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계획이라 해요.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있었죠? 6개. 그 6개는 줄줄줄줄줄 자연스럽게 나오게 외워놔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공법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암기사항이 이거고요. 이거는 암기가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습도 했지 뭐. 11월달부터 연습했지. 혹은 1월달부터 연습했지 뭐. 그리고 혹시 인터넷 강의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바로 들으면 안 되죠. 기절하니까 1, 6월 과정이나 입문 과정을 듣고 3, 4월 과정을 들으시는 게 좋죠. 그러면 머리가 덜 아프고 훨씬 낫죠. 어차피 한 번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할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항상 말하잖아요. 말해라. 책 보지 않고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말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지 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질,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나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구나. 내가 땅 사서 개발할 때 규제를 하지 않구나. 기본계획은. 방향만 지시하지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할까? 수립권자. 법원 목차만 정리 잘하고 그 목차에 맞도록 내용을 해상을 해낼 수 있으면 공부 잘하는 거죠. 했다가 아니고 연상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립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할까? 수립 절차. 그리고 누가 수립하면서 누구에게 승인받을까? 승인할 때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승인 절차는 거의 같다, 유사하다. 그럼 여기도 기초조사하고 공청회계제도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여기도 승인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하나 잘하면은 그 다음 것도 잘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연결되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의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절교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도시와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라고 되어 있죠?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설명드려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간 구조를 정합니다. 공간 구조를 정하는 계획이다.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간이 계획됩니다. 자, 서울에서 이만큼은 앞으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다.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할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주거공간, 이 지역은 주거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뭐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주거공간으로 공간 배치가 된 지역은 나중에 여기에 택지 개발해서 단독주택 짓고 아파트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앞으로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라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녹지 공간으로 공간을 계획하는 거죠. 이 지역은 나중에 공장 짓고 아파트 지으면은 개발인 허가를 해줄까, 제한할까? 기본계획 안 맞으니까 여기는 장기적으로 녹지 공간 보존을 위한 공간이야. 여기는 아파트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두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업무 중심. 여기는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할 거야.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인데 여기다 누군가가 땅 사서 산업단지 개발하면 그냥 둡니까? 못하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겠지. 이제.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인 상업, 유통 기능을 담당할 공간으로 활용. 그러면 유통 공간이니까 유통 기능을 담당할 도시 공간이니까 도매시장, 소매시장이 들어오겠죠. 여기는 교육단지를 조성할 거야. 초, 중, 고, 대학 들어오겠죠.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렇게 되고 이게 공간 구조 계획이에요. 팽팩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구역도 있고 공간도 있고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덕지구처럼 이런 공간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 그리고 업무 중심의 상업적으로 공간 배치가 되는 지역도 있고 전부 이 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스케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도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스케치를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라는 거지. 공간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장기니까 5년, 10년 이내입니까? 10년, 20년입니까? 10년, 20년을 미래를 계획한 계획이 되는 말이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이런 뜻이에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교육계획, 복지계획 등이 전부 포함된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다. 이 종합은 산업, 인구, 환경, 교육, 교통, 토지용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에 관한 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부문별 계획입니까? 그것을 전부 포함하는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과 산업계획 등이 전부 포함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종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성질은 비구속. 뭐 시험 안 나온 거라고 했잖아. 일반 국민을 직접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죠? 비구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공통점은 둘 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잖아.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40페이지 큰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내용. 이걸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죠. 제가 1, 2월을 강의할 때 몇 개 체크해 드리는 거 있죠? 1, 3, 6 정도. 1, 3, 6 정도. 1, 3, 6 정도. 특히 1번은 이해도 1번 정도면 될 것 같아, 시험에. 이런 것은 거의 시험에 잘 반영되지 않거든요. 1번은 상징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그리고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행정계획이잖아요.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잠깐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세종시는 해양수산업의 도시입니까? 교육의 도시입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까? 그게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네. 경기도 평택은 수도권의 제1의 첨단 산업 도시로, 그죠? 발전할 지역적 특성이 있죠.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건설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미군이 해외에 주둔지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미군 해외 주둔지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그죠? 큰 곳이 저곳이잖아요. 그죠? 네. 뭐, 좋고 안 좋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지역의 발전에, 개발에,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죠. 네. 정치적인 평가 말고 그런 거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러면 첨단 산업도시면서 군사 동부가 힘의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할 군사도시로서의 성격도 있는 거잖아. 또 평택강은 수도권의 물류를 처리하니까 앞으로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동부가 해양, 그죠? 이렇게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이 도시의 장기적인 지역적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적 특성이 뭔지 알겠죠? 이렇게 어떤 도시나 군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건지, 어떤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해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래서 누가 최소한 1번은 상징적으로 누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지역적 특성과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 주겠네.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봅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면 큰 4번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나와 있을 겁니다. 밑줄 것은 좋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할까요? 수립권자 밑줄 것이고요. 별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답 여러 번 결정했거든요. 단순 암기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좀 볼까요? 지금 한번 봐요. 이걸 암기라면은 오늘 수업 2시간도 채 못했는데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 외워야 되잖아.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 외워야 되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외워야 되잖아. 누가 수립한 것을 누구에게 승인받는지도 외워야 되잖아. 벌써 암기사항이 3개잖아. 이렇게 해도. 이걸 뽑아서 외우면 이제 한정이 없다니까. 한정이. 그래서 아까 제가 광역계획원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잖아요. 연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단순 암기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 항상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되어 있으면요. 기본이 되겠지 흔들리잖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아.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똑같다고. 한번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 맞죠? 도시 단위로 군 단위로 수립한다니까? 그럼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 하나의 구역 단위로 누가 수립합니까? 서울시장. 평택시가 10년, 20년 이후에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평택시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거야. 서울시장이 내려와서 수립합니까? 평택시장입니까? 평택시장. 상식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경기도 연천군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연천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되는 거야. 누가 수립합니까? 연천군수.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시장이, 군은 관할 군수가 수립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 누가 수립하죠? 큰 도시부터 불러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단순한 게보다 훨씬 낫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죠. 항상 기본이에요. 내가 성적이 좀 오르지 않는다. 그럼 기본. 학원을 빼먹지 않는다. 수업 듣고 반드시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영상으로 한다. 영상으로 하고 혼자 교재를 넘기면서 되새김을 해본다. 중얼중얼 암기 좀 해본다. 그 기본 아닐까요? 예습하고 결석하지 않고 복습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사업을 해도 그죠? 문 일찍 열고 늦게 닫고 열심히 강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상담하고 맞죠? 친절하게. 그럼 또 사업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기본인 것 같아. 어렵고 힘든 것은 늘 있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처음 시작할 때 마음. 그죠? 또 지금 기본계획 수립근제했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 들으시면 적었으면 좋겠어. only니까 오직 이들만 수립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아까 했잖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오. 그럼 이걸 여기 내는 거야.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오직 이들만. 그러니까 국토교통장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요. 경기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경기도는 도시나 군관할구역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중앙정부지 도시와 군 단위가 아니잖아요. 오직이라니까. 다양하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해드릴 게 있어요. 잠깐만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이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승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특징. 단 누가 수립한 것?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시험 나올 게 풍부하잖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이 부분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였습니다. 책장을 넘겨주시고요. 네. 자, 42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양괄호 3번이 있습니다. 42페이지 중간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네.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이 가능합니다. 제목에 밑줄 꺼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줄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밑줄 쭉 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두 번째 줄 끝에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인접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인접한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보세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오직 서울시장만 수립하잖아요. 경기도 광명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오직 광명시장만 수립하잖아요. 광명시장이. 근데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서울 지하철을 광명시 관할구역까지 복선화하는 사업을 할 거야.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서울 광명 간의 지하철 전체를 복선화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다. 계획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오직 시랑 군수가 수립함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 구역 수립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요, 외우지도 말고 그냥 인접시군을 포함하여 수립이 가능하다가 한번 보고 지나가면 돼. 갈 때마다 보고만 가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아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하고 똑같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비싸 90% 이상 똑같아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차를.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차이만 살짝 보시면 되죠. 이제 한번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교재 딱 보시면서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도시나 군마다 지방의회가 있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뭐가 다르냐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두 가지가, 이걸 외워야 돼.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할 때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조사해야 돼요. 두 가지를. 토지 적성평가해야 돼요.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해야 됩니다. 토지 적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교재 보세요. 43페이지 양가로 2번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에 미칠 것이고 지나갈 때마다 읽으시면 되죠. 읽어볼까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이걸 뭐라고 해요? 동그라미 하세요. 뭐라고요? 토지 적성 평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뭐라고 하죠? 재해 취약성 분석 동그라미 두 개를 줄 거죠? 포함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럼 이거 봐요. 10 이렇게 되는 거야.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현상을 포함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이 두 가지를 넣어야 된다. 이거 구분하는 게 객관식이잖아요. 단 3번 봐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이것도 시험 한번 나왔다고. 5년 동그라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를 한번 했거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은 죽었죠.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들으면 돼요. 시험 나올 것은 포함 사항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에서 중요한 게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몇 년마다 변동 상황이 납니까? 5년마다. 그게 중요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이나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라니까. 그 두 개를 자꾸 이제 위치를 바꿔서 시험 내니까 헷갈리는 거잖아. 소속이 중요하니까 제가 항상 목차 정리해보라고 하냐. 목차. 법원 목차.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무엇을 공부했어? 의, 성질, 수립권자, 수립 절차, 승인 절차를 공부했지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해보라니까. 그때 기초조사에는 무엇이 중요했죠? 의무사항. 그리고 기초조사의 두 가지를 반드시 법적으로 포함시켜야 돼.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요. 이거 재밌다. 그냥 이거니까 한번 봐요. 재밌어요. 봐요. 그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서울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공간을 배치하는 거 맞죠? 그죠? 여기는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공간 배치를 하는 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하잖아.
여기다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지을 수도 주거 공간으로 공간 배치를 했는데 이 지역이 홍수만 나면은 침수되는 거야. 재해에 취약하잖아. 이런 곳에 주거 공간을 배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사전에 기초조사 할 때 미리 하라 이 말이라. 이해가 되죠, 이제? 나중에 아파트 지어놓고 지어놨는데 늘 홍수 침수되면 어떻게 하냐고. 재해에 취약한지 장기적으로 조사 미리 하라. 기초조사 단계에서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이쪽에 토지는 주택지로서 토지의 적성이 맞는지, 토지 입지가 맞는지, 산업단지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그죠? 물류 기능을 담당할 토지의 위치는 어디로 배치해? 산 꼭대기에 됩니까? 바닷가로 가야 됩니까? 바닷가로. 이런 게 토지 적성 평가야. 그래서 재해 취약성 분석하고 토지 적성 평가를 기초조사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미리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재해가 장기적으로 없는 곳에 주택단지 배치하고, 그죠?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지역에 유통단지 배치할 수 있도록 토지 적성 평가하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수립하면은 광역자치단체의 수립하면서 승인 규정이 없지만 시장구조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규정이 있죠? 승인 절차 보겠습니다. 책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교재 44페이지예요. 44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미칠 거예요. 6번에, 큰 6번에 두 번째 줄, 1번 줄 것죠? 44페이지 맨 위에 제목, 두 번째 제목을 줄 것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 밑에 적어요. 기초입니까? 광역입니까? 광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승인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 동그라미. 이때 확정은 무엇과 구분해야 됩니까? 승인. 아니야. 승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없이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이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제목 이해하셨습니까? 승인 없이 협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협의 및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에만 밑줄 긋으면 돼요.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될 거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려오십시오. 2번 내려오십시오. 44페이지 중간에 2번에 시군의 되어 있습니까? 시군 밑줄 거예요. 시군은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그 다음에 시장,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협의 심의를 해서 확정입니까? 승인받아야 됩니까? 승인 동그라미. 그래서 확정의 반대 말은 승인이고 승인의 상대 개념은 확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교재를 이렇게 보시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승인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죠? 시장 군수는 동그라미 하죠. 시장 군수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기초가 수립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입니까? 승인받아야 됩니까? 승인. 읽어볼게요.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이 작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밑줄 있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데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밑에 봐요. 승인할 때는 밑에 2번이 뭐죠?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도 승인 절차는 협의 및 심의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45페이지 옵니다. 45페이지 오시면 7번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나와 있습니까? 타당성 검토 나와 있습니까? 네, 밑줄 끄시면 되죠.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쭉 끄십시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옆에 보시면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거 다 암기를 좀 해두는 게 좋아, 살짝. 참 좋은 책이에요. 그게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광역도시계획이 안 보이죠? 5개, 6개를 외우는 것보다 광역도시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를 외우는 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1, 2월 강의할 때는 3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반이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서 1시간 반, 절반 정도로 이제 OT를 빼버리고 실제적인 강의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1월, 2월 강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도시공 기본교육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고개를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1, 2월 강의를 들을 때보다 훨씬 긴장이 덜한 것 같고요.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편안하면 공부 잘 되고 있는 거거든. 맞죠? 1, 2월 달에는 좀 낯선 느낌, 좀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책장을 넘기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손잡고 한번 다녀온 길이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들어보니까 들었던 기억이 살아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흔적이 없는 것 같아. 대략적으로 훑어봐도 그게 미천이 돼서 이렇게 훨씬 편안하다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도시군 기본계획. 잠깐 여기 좀 여러분 봐주실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여기 봐주시고요. 뭘 공부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의. 행정계획으로서 성질. 행정계획으로서 성질. 또 뭐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단을 수립하지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공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뭘 공부했죠?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나 군단을 수립한다. 도시는 시장이, 군은 군수가.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는 광역이죠. 광역자치단체를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승인 규정이 없다. 승인 없이 협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당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승인자는 관계행정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해야 한다. 대책임. 되돌아보는 거. 웃음 멈춤, 영상을 잠시 세워놓고 들었던 1시간 들었던 강의를 목차를 떠올려가면서 정리해보는 거. 혼자 중얼중얼 해보는 거. 괜찮은 방법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갈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또 이렇게 공부하죠. 잠깐만요. 공부해야 될 것들을 한번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는 오늘 진짜 이거 좀 낯설면 이거는 그냥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의 당연히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하면은 입안권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안할까? 입안 절차. 여기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대상 중에서 주민 제한이 가능하죠?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안된 것을 누가 결정할까? 결정권자. 결정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고시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이 목차를 4개를 떠올리라 그랬죠. 이런 것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걸 PPT로 대충은 다 만들어놨죠. 해놨는데 한번 봐요. 광역계획은 지정 목적, 지정권자, 지정 절차. 아까 다 교재 보고 다 했죠. 그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의, 행정계획으로서 성질 비구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승인, 수립권자, 승인권자 다 했죠. 시도지사 수립하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시당수가 수립하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립 절차, 그 다음에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 조정, 정의대선 자다 공부를 한 거죠. 목차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성질,
수립권자, 수립 절차, 승인 절차,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 여러분 교재 오세요.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맨 위에 봐요. 46페이지 맨 위에 45페이지 책장 넘기기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 나와 있죠. 이 의의가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를 안 읽어보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는 거는 괜찮은데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는 읽어보는 것은 뭐 괜찮은데 의의 공부하지 말까.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를 이걸 해야 돼요. 46페이지 넘겨요. 박스 앞에 적어요. 이게 바로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의 내용. 그래서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이죠? 6번.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아까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만 방향만 제시하잖아. 그 장기적인 개발 방향에 맞도록 이 6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해서 정책으로 결정하여 생산하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이런 뜻이라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려고. 사람을 관리합니까? 토지를 관리합니까? 토지. 도시지역과 군관할구역, 도시와 군관할구역 간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6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서 이거 6가지 정책으로 생산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어서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라고 물으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도시군 관리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라고 대답하시면 100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교실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6번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뭐죠?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요. 서울이고요. 서울시의 여기는 서울시 도시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도시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인데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게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이 몇 개죠? 4개.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을 처음에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전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입니까?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 여기는 주택단지를 개발할 용도로 정한 땅. 그럼 앞으로 이런 지역의 땅 사면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위주로 개발을 하도록 규제를 받아요. 그럼 여기 땅 사면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해야 되니까 공장을 개발할 수 있어? 공장 용지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규제를 받는 거야.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이런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할 때 마음대로 개발합니까? 용도에 맞아야 됩니까? 용도에 맞도록 개발하도록 구속을 받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아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구속할 수 없잖아.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그냥 둡니까? 구속합니까? 용도에 맞도록 행사하도록 구속을 하는 거죠. 구속은 규제한다 이거예요. 규제를 하는 규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성질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까? 구속적 행정계획입니까?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상업적은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 위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한 땅. 여기는 공업적이니까 공장 위주로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고, 녹지는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서울시지만 녹지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 사면은 땅의 용도가 개발 용도가 아니라 녹지 보존이 목적이니까 이런 지역의 땅 사면은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까? 많은 규제를 받게 되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다는 거죠. 제곱미터당 1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역, 명동의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게 빌딩을 지어서 똑같은 면적이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땅값이. 그러면 똑같은 서울의 땅인데 그 땅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달라지고, 그죠? 서울시 녹지지역의 땅을 1만 평 가진 사람하고 명동의 땅 1만 평을 가진 사람의 경제적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 줄 수 있고,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등급을 결정해 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도시지역과 군지역에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무엇이지? 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종류. 몇 개가 있죠?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21개. 우리나라 국토에 지정되는 땅의 용도별 종류는 21개. 다음 주에 배우는 거죠, 종류를.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에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 행위를 제한받는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내가 여기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 하는지, 개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제한을 안 받으면 개발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땅 100평 사면은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몇 평은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야 하는지,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지, 이것을 규제하는 게 뭐죠? 용도지역 간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지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를 보지 말고 앞으로 배우게 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뭐죠?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집에서 아파트를 딱 현관을 나오는 순간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로가 있어야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가끔 와서 공원이 있어야 휴식할 수 있죠.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 공부하러 보낼 수가 있죠. 항만이 있어야 배가 드나들 수 있죠. 이런 게 전부 우리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기반시설이잖아요. 수도시설이 있어야 물 먹고 살죠. 그죠? 그리고 하수시설이 있어야 하수를 내보낼 수 있죠. 이런 게 전부 우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기반시설이고,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이런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 종합운동장, 학교 등 이런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거. 그러면 청계천 보고는 용도지역 지정입니까? 청계천 보고는 기반시설 정비입니까? 기반시설 정비. 청계천, 하천은 도시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에 오염되는 것을 신은 방지하고 주변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고 하천변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100번을 공약하더라도 이것을 도시군관리위원회 행정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시키는 행정계획이 뭐라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거지. 내가 경기도 남북을 30분 만에 서울 도심을 거쳐서 연결하는 GTX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100번을 외쳐도 한 번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것을 GTX 건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가 되잖아요.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해서는 도시군관리위원회 한다 이 말입니다. 아, 공약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정책으로 결정해서 생산하는 역할은 무엇이 하는 겁니까? 도시군관리위원회 행정계획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는 GTX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되니까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생기니까 GTX 여기 들어오는 것은 다 부동산 값이 그대로입니까? 올라갔습니까? 수없이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경제력 부를 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계획이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아까 기초조사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관련 소리, 열람 이런 게 이런 고급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희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도로,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이잖아. 근데 이걸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뭐냐면 선생과 학생의 차이가요. 기반시설이 뭔지 여러분 알고는 계시잖아요. 뭐죠? 그러면 도로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도로 이거예요. 도로, 지하철 이런 게 기반시설 그렇게 하죠. 저는 그걸 말을 예쁘게 하잖아.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기반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손님이 물었을 때 도로하고 뭐 지하철 이런 거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품격이 없잖아.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도로라든지 지하철, 상하수시설 이런 것을 전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설치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평택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품격 있고 전문 지식이 묻어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대답해요, 이제.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등이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이 됐어요.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는 GTX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됐다고.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한다고 했습니까? 고시. 고시가 뭐죠? 숨기는 겁니까? 공적으로 알리는 겁니까?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공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게 고시예요, 고시. 고시, 알리는 거죠. 어디에 고시하죠? 신문에 합니까? 방송에 합니까? 관보, 공보입니까? 배웠잖아요. 관보, 공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보를 발행합니까? 관보입니까? 관보.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해요. 관보. 경기도, 평택시, 지방자치단체는 뭘 발행하죠? 공보. 경기도 공보, 평택시 공보. 평택시 공보는 줄여서 평택시 공보니까 평택시 공보를 평택시 시보라고 해요. 시보가 뭐죠? 시공보, 줄여서 시보. 파주시 공보, 연천군 공보, 군보, 줄여서 군보라고 해요. 시보, 군보. 다 같은 말이라고.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용어 중, 이것도 시험 범위죠,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거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럼 얘기 잘 봐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항만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전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이 결정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어디에 해당됩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다. 이렇게 외워 나가야 돼요. 이것도 시험 나오잖아요. 다음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니까 국토계획법상 무슨 사업이 됩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두 번째 무엇이 있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은 무슨 법이죠? 배웠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 개죠, 세 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세 가지.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있다. 이 세 개를 찾는 문제가 벌써 3년 전의 문제구나. 그 문제였어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세 가지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럼 문제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O잖아.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이잖아.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 맞죠? 살짝 응용한 거잖아. 다시 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법, 즉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O.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할까요? 녹지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X? 다시. 녹지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X? 왜 가만히 계셔? 잘 못 들었구나. 다시. 녹지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X? O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때는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으로 외우지만 살짝 응용하잖아. 녹지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X? 그러니까 살짝 응용을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저를 보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몇 개를 배웠죠? 4개가 있잖아.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생각나는 거 저를 보고 개발제한구역, 시가보조정구역, 수단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이 4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차를.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과 시가보조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이 4개의 용도구역, 이 4개의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이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잠깐. 도시자연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이다. OX? O. O죠? 그렇게 나와요. 문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구역이다. OX? X.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에 용도구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4개잖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발전구역, 수단자원보호구. 이 4개는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구역이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지 않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개는 다 외우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씩 그 응용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듣고 외우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해를 전제로 암기가 필요한 것은 간단히 암기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부터는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휴식하고 해요. 네.